역함수 그래프가 그려진 상태에서 이거를 구하랍니다. 이를 원함수의 값을 구하라는 얘기죠. 계산상 이거를 구하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1번 얘부터 2번 얘 1번부터 FD 값을 찾아야 되는데 이 값이 얼마인지 모르겠죠? K라고 합시다. 근데 우리가 아는 거는 원함수의 그래프를 아는 게 아니고 역함수 그래프를 알잖아요? 역함수를 써먹어야 되니까 여기다 역함수 키를 붙이면 바뀌죠, 얘네가.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역함수 그래프에서 y값이 d인 걸 찾아야 돼요. d, 여기 있죠? d. 역함수 그래프와 만나는 점의 x좌표, 여기. 이게 k값입니다. 근데 얘를 찾으려니까 위치를 모르겠네? 그럼 누구한테 도움을 구해야 되냐면 y는 x한테 y는 x 나 좀 도와줘. 나 k거든? 나 누구랑 같은 거야? 네, c랑 같네요. k값은 c랑 같습니다. 아이고. c랑 같아요. 그럼 얘가 c가 되겠죠. fd 값이 c예요. 그럼 이제 2번 fc를 구해야 되죠. 그럼 얘도 뭔지 모르겠으니까 그냥 m이라고 둡시다. 그럼 역함수 f 역함수 m의 값은 c. 역함수 그래프에서 이제 m을 어차피 모르니까 y값 c를 찾아야 돼요. c가 여기 있네요. 여기. c를 집어넣어서 나온 역함수의 함수 값이 여기고 그때 x값은 여기 있죠. 얘가 m입니다. 우리 지금 m값을 찾는 게 정답이니까. 그럼 m은 다시 위치를 어딘지 모르겠으면 y는 x한테 물어봐요. 야, y는 x 나 어디 있는 거야? 너 여기 b에 있는 거야. 아, m은 b가 되죠. b. m은 b. 따라서 이 정답은 b가 정답입니다. 주어진 함수 fx의 그래프와 그 역함수 그래프의 교점. 네, 저번 시간에 좀 중요하다 말했던 그 부분이죠. y는 fx랑 y는 f 역함수 x의 교점의 좌표를 찾고 싶을 때는 보통 둘을 연립을 해야 되죠. 그래서 fx랑 f 역함수 x가 서로 같아지는 x를 찾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풀기는 문제가 어렵다고 그랬죠. 역함수 식 구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연립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래서 이 문제는 변화랍니다. 어떻게 변해서였죠? 나와 있는 식 fx가 나와 있다면 걔랑 y는 x를 연립해서 fx는 x를 만족하는 해를 구하시면 됩니다. 맞습니까? 네. 그럼 fx가 x제곱 마이너스 2x 걔랑 x가 같은 해를 구하는 겁니다. 넘어가면 x제곱 마이너스 3x가 0이 되고 x에 대한 2차원씩 푸는 거니까 인수분해가 필요하죠. 항이 두 개짜리 인수분해는 묵습니다. x-3, 0. 두 개 가로가 0이 되는 x값 0 또는 3. x는 0 또는 3인데 조건에 보면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얘는 답이 안 됩니다. 그냥 바른 자세. 네. 계산하라는데 분수와 분수의 덧셈일 때는 보통 통분이 우선입니다. 부분분수는 분모가 서로 곱으로 표현됐을 때는 부분분수 적당하긴 한데 x세제곱 플러스 1은 곱으로 처리하기는 좀 어렵죠. 물론 하라면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는 굳이 얘는 곱으로 표현되겠지만 얘가 곱으로 표현이 안 되거든요. x 플러스 1은 1과 x 플러스 1의 곱으로밖에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1과 자기 자신을 곱해서 부분분수 쪼개는 방식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부분분수를 처리하는 방식은 아니고 이제 통분을 하는 건데 그리고 보니까 이 x세제곱 플러스 1을 두 가지 식으로 나눠 쓸 수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세요? 네, 연제는 좀 연제는 모를 수 있는데 나머지는 아셔야 되는 거죠. 이걸 풀이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곱셈공식 변형, 하나는 인수분해. 곱셈공식 변형이면 3차 떼고 a 플러스 b의 전체 세제곱 플러스 3에 마이너스 붙고 3 내려오고 앞뒤 항 곱해주고 이 가로 그대로 복사해서 다시 한번 써주고
이런 규칙. 그 다음에 인수분해는 3차 떼고 A 플러스 B. 인수분해는 바로 이어서 곱해야 되니까 가로 바로 쳐야 됩니다. 그리고 규칙은 앞에 있는 항의 제곱. 둘을 곱하면 플러스 AB, 부호 반대, 마이너스 AB. 플러스 뒤에 있는 항의 제곱. 이렇게 하면 인수분해가 되죠. 얘는 곱셈 공식으로 풀면 이거는 위에 1은 세제곱 붙이면 되니까 1은 몇 제곱해도 항상 1이니까요. 필요하면 지수를 갖다 붙여도 되죠. 그럼 이 꼴에 맞춰 본다면 얘는 x 플러스 1의 전체 세제곱 플러스 3에 마이너스 붙고 3 내려고 앞뒤 항 곱해주면 x 바로 x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걸 인수분해하게 되면 3차 떼고 x 플러스 1 바로 이어서 x 제곱 앞에 있는 항 제곱 둘을 곱하면 플러스 x 부호 반대 마이너스 x 뒤에 있는 항의 제곱 1 이렇게 돼요. 써놓고 나서 보니까 위 걸 써야 될까요? 아래 걸 써야 될까요? 아래 걸 써야 되겠죠. 아래 거랑 딱 이게 일치하잖아, 식이. 딱 보니 일치하네요. 그럼 위에는 첫 번째 분수식은 x 플러스 1과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곱으로 네, 이렇게 바꿔 쓸 수 있고 뒤에 있는 분수식은 얘로 통분하는 거죠. 얘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인수를. 얘는 여기 있는 분모의 인수, 여기 있는 분모의 인수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앞에 있는 분모를 기준으로 통분하는 겁니다. 그럼 얘는 뭐가 필요하냐면 여기에 뒤에는 2차식이 필요하죠.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분모 분자에 이렇게 곱합니다. 그러면 x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분자 얘를 곱하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얘는 분모에 이게 있고 x 플러스 1 곱해야 되죠. 그럼 얘도 x 플러스 1 곱합니다. 그럼 마이너스 x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저 분배하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붙이면 됩니다. 네, 붙이시면 돼요. 분모는 하나 모이겠죠? x 플러스 1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얘랑 더하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되고 이걸 빼게 되는 거죠. 그럼 x제곱 지워져요. 얘랑은 지워지고 빼기는 플러스가 되니까 여기도 지워지죠. 이렇게. 그럼 여기 3에다가 2를 덧셈하는 거니까 5 이렇게 정답이 됩니다. 이렇게 쓰시든지 아니면 제일 분배해서 x세제곱 플러스 1은 분의 5 이렇게 쓰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분수의 곱셈 나눗셈이죠. 나눗셈은 곱셈을 바꾼 다음에 뒤에 있는 수 역수라는 걸 보면 당연한데 이게 분수끼리 이렇게 곱셈 나눗셈 할 때는 보통 약분이 되잖아. 약분하려면 공통적인 수나 문자식이 필요한 겁니다. 그럼 공통적으로 곱해져 있는 걸 찾아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다항식들을 곱의 개념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럼 더하기 빼기로 전개되어 있는 다항식을 곱의 개념으로 바꾼다는 뜻은 인수분해하라는 뜻이에요. 인수분해 하시면 됩니다. 쉽잖아요. 2로 묶을 수 있고요. x 플러스 2 얘는 x로 묶을 수 있고요. x 플러스 4 위아래 약분될 게 없죠. 이렇게 약분하면 진짜 죽는다 너. 곱하기 이거 인수분해 쉽지 않습니까? xx 여기는 4, 1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럼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 되고 여기 인수분해는 xx 5, 2의 곱이고 큰 쪽 부에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겠죠. 마이너스 플러스 그러면 x 마이너스 5 x 플러스 2라고 인수분해 될 겁니다.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꾸면 x 마이너스 5가 분모로 내려가고 분자는 x로 묶으면 x 마이너스 1 이렇게 약분 신나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 x 플러스 4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5 x 마이너스 5 x 플러스 2 x 플러스 2 답은 2분의 x 제곱 네 이렇게 되겠죠. 통분입니다. 분수와 분수의 덧셈이잖아요. 만약 등호가 있으면 양변에 뭘 곱해서 분모를 지우는 개념을 가면 되는데 등호가 없는 저런 분수식을 덧셈할 때는 통분이 기본입니다. 그럼 통분하려면 분모가 서로 똑같은 걸로 배열되어 있어야 되는데 둘 다 공통적으로 x 플러스 1을 갖긴 했어요. 근데 서로 다른 분모인 x와 x 플러스 4를 가졌기 때문에 통분은 x 플러스 2, x 플러스 4로 통분합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가 필요한 거는 x 플러스 4가 필요하죠? 그럼 분자 x 플러스 4. 여기 필요한 건 x가 필요해요. 그럼 분자 x. 그럼 x 플러스 2,
x 플러스 4로 통분이 됐고, 분자는, 여기 어차피 덧셈이잖아요? 여기 2랑 여기 2를 공통인수로 묶으면 2. x 더하기 4에 x를 묶으면 2x 더하기 4. 다시 분자에 2를 묶어내면, 여기서 2가 나오죠? 그럼 2를 묶어내면 앞에가 4가 되고, x 플러스 2. 여기랑 얘가 약분이 되네요?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럼 여기는 이것만 남네?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x 플러스 4. 근데 이게 답이 돼요. 그러니까 K값은 4가 된다. 유리함수. 근데 아까도 했었잖아요? 저번 시간에 했었잖아요? 유리식이라는 게 두 개로 나눠진다고. 하나는 다항식, 하나는 분수식. 근데 그 유리식 대신에 이제 함수를 붙였으니까 네, 유리함수도 두 가지예요. 다항함수, 분수함수. 근데 다항함수는 지금까지 계속 해온 게 다항함수입니다. 1차 함수, 2차 함수, 아직 물론 3차 함수, 4차 함수는 안 배웠지만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1차 함수,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이렇게 갈 겁니다. 이게 다항함수고요. 이번에 배우는 파트는 이제 여기를 배우는 겁니다. 여기를 배우는 겁니다. 분수함수. 여기를 배울 겁니다. 여기 나와 있죠? 이렇게 간단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배우는 이 분수함수는 어떤 꼴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분수함수는 분모와 분자가 각각 1차식인 것만, 최대 1차식인 것만 공부하지 2차는 안 배운다고 그랬죠. 그럼 이것도 하나의 이제 분수함수, 이런 꼴을 배운다는 얘기예요. y는 x분의 1 이런 걸 배우나, 아니면 y는 2x-1분의 3 이런 걸 배우나, 아니면 y는 x-5분의 2x 플러스 7 이런 걸 배운다거나 이런 걸 배웁니다. 보통 이렇게 분모 x가 있는 케이스, 아니면 분모 분자에 모두 다 x가 있는 케이스, 이렇게 배워요. 이런 거 말고는 안 배웁니다. 이런 그래프를 배우는데, 이런 게 이제 분수함수죠. 앞쪽에 이제 분수식을 배웠으니까, 네, 분수함수에 대한 기본 구조는 굳이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그러니까 이런 게 분수식 아닌가요? 네. 는 y에 대응시키면 분수함수가 되는 거예요. 원래 함수라는 게 는 y에 대응되는 거잖아. 이런 거 분수함수입니다. 분수함수. 는 y에 대응시키면, 이게 분수식, 는 y에 대응시키면 분수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배우는 건데, 중요한 거는 그 분수함수의 식이 어떻게 써질지는 앞에서 분수식 공부하면서 적당히 배워왔으니까, 이제는 분수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배웁니다. 그래프의 개형. 그래프의 모양. 이란 뜻이죠. 그래프의 개형. 생겨본 모양. 근데 이런 걸 따라 움직일 때는 항상 여러분 이제 어느 정도 눈치를 채셨을 텐데, 원래 그래프라는 게 대부분 다 이제 3단계를 거쳐갑니다. 처음에는 그 그래프의 기본형을 배우죠, 먼저. 예를 든다면 y는 x제곱, 몇 차 함수예요? 2차 함수. 그럼 이 기본형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공부하잖아요. 중심이 꼭지점 좌표가 0,0이며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 혹은 이제 제곱합의 개수가 음수가 되면 위로 볼록한 포물선. 그래프 모양은 이렇게 생기죠. 이렇게 생기거나, 네, 제곱개수가 음수가 되면 이렇게 생기거나. 그럼 여기서 막 성질을 배우잖아요. 아래로 볼록할 때는 가운데 y는 여기는 x는 0이라는 y축이 존재하고, x는 0의 왼쪽, x가 0보다 작을 때는 그래프가 감소, 증가. 반대로 얘는 x가 증가, y가 감소. y값 범위, 치역의 범위는 얘는 0 이상, 얘는 0 이하. 둘의 그래프는 x축 대칭 관계에 놓이게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성질들을, 기본적인 성질들을 배우잖아요. 그러고 나면 이제 표준형을 배우죠. 2차 함수의 표준형은 어떻게 생겼나요? y는 얘를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하게 되면 y는 이제 얼마 전까지 이런 연습하던 거다. 이런 모양이 생기잖아. y는 a 가로 x-p의 제곱 플러스 q. 그러니까 x축으로 p만큼, x축으로 p만큼 그러면 x 대신에 x-p를 관계식에 대입하고 y축으로 q만큼, y 대신에 y-q를 관계식에 대입한다. 왜 이렇게 대입하는지는 그 수학상 마지막에 도형에 이동할 때 설명을 간략하게 드렸어요. 왜 부호를 반대로 바꿔 써야 되는지를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네. 표준형. 그 다음에 일반형이라는 게 있죠. 이게 2차 함수인데 보통 누가 2차 함수에서 2차식을 이렇게 쓰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x에 대한 2차식 쓰라는데 누가 이렇게 완전 정식으로 묶어줍니까? 보통 이렇게 쓰지 않고 보통 이렇게 쓰잖아요. x에 대한 2차식 쓰라면 x에 대한 2차항, x에 대한 1차항, 그다음 상수항 이렇게 쓰지 이렇게 잘 쓰지는 않다는 얘기지. 일반형은 말 그대로 일반적인 모양이에요. 표준형은 그래프 개형이 기본형을 평행이동 시키다 보니까 어떤 규격의 사이즈에 딱 잘 맞춰져 있는 케이스고 일반형은 보통은 이렇게 쓴다라는 거죠. 2차 함수니까 보통 2차식은 이렇게 쓴다. 그러다 보니까 얘네 둘의 관계는 서로 일치하는 관계죠, 사실. 얘를 전개하면 얘가 되고 얘를 적당히 묶으면 얘가 되는 거기 때문에 둘은 같은 그래프야. 그러니까 얘를 그리나 똑같은 모양으로 같은 위치에 같이 그려진다는 뜻이죠. 다만 이제 얘네들의 관계는 평행 이동의 관계죠. 그럼 분수함수도 그래. 지금 네가 배우는 분수함수도 똑같아요. 기본형이 있고 표준형이 있고 일반형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양을 잘 익혀놔야 되죠. 그래야 그냥 빨리빨리 정할 수 있으니까. 기본형은 이렇습니다. y는 x분의 1, x분의 k. k가 뭐예요? 그러면 k가 뭐 숫자에 따라서 뭐 1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2가 될 수도 있고 그때. 자, 생각해 보세요. 저거 어디서 여러분이 본 적이 있는데 이거? 이거 어디서 본 적이죠? 이걸 저희가 봤다고요? 네, 봤어요. 그냥 본 것만 아니고 이걸 공부했었어, 니네. 언제 썼냐면 중1 때. 너희들 막 파릇파릇할 때. 해맑고 막 순수할 때. 지금과 다를 때. 거속시? 아니에요. 지금 함수 파트잖아요? 함수할 때 한 적 있어요. 중1 때 함수할 때. 아니야. 분모 x가 들어가면 1차가 아니잖아. 1차라는 건 차수는 문자가 곱해져 있어야 되지. 쟤는 x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차수가 아닙니다. 중1에 너희들 함수 배울 때 제일 처음에 배우는 함수 두 종류가 있죠? 중1 때 함수 배울 때 제일 처음에 배우던 함수 두 종류 있어요. 무슨 비례 이렇게 배웠잖아. 정비례, 반비례. 정비례가 뭐니? 원점을 지나는 직선, 1차 함수의 기본형. 이거예요. y는 ax. 정비례. 반비례가 y는 x분 a. 정비례는 x가 2배, 3배 커질 때 y가 똑같이 2배, 3배 커지고 반비례는 x가 2배, 3배 늘어날 때 y값은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 역수배로 늘은 것. 그 반비례 모양이 이거야, 이거. 그렇잖아. y는 x분의 상수. 반비례예요, 반비례. 중1 때 배웠던 반비례가 유리함수의, 분수함수의 기본형입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생겼죠? 여기다 쓸게요. x축, y축, 원점. 자, 이렇게 되면 x가 0일 수 있나요? 분모의 영인수는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럼 k가 0일 수 있나요? k가 0이면 얘는 y는 0이라는 x축 상수함수를 말합니다. 지금 우리는 분수함수를 배우지 상수함수를 배우는 게 아니니까 k가 0이 될 수 없어요. 그럼 분자인 k가 0이 되지 않는다는 뜻은 y도 0이 될 수 없습니다. 얘는 0이 될 수 없는 게 꽤 많아요. 다 0이 안 됩니다. 결과적으로 x가 0, y가 0인 원점은 무조건 진행하지 않는다는 뜻이야. 기본형일 때는. 그럼 원점을 진행하지 않으며 이랬지 않았나요?
이렇게 되는 1사분면과 3사분면에 이렇게 붙어가는 그래프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2사와 4사분면을 통과하면서 이렇게 대칭 형태로. 그럼 이렇게 구분했던 이유는 뭐였냐면 이렇게 그려진 1사와 3사 쪽을 지나갈 때는 저 K값, 분자값이 양수일 때고 이렇게 2사와 4사를 지나갈 때는 저 분자값이 음수였을 때죠. 기억하실까요? 그 이게 K가 양수가 되면 이건 중일수학 공부하는 겁니다. K가 양수가 되면 1사와 3사를 지난 것뿐 아니라 그래프가 오른쪽 아래로 갑니다. 오른쪽 아래로 간다. 근데 오른쪽은 X가 커진다라는 뜻이고 아래로 Y가 작아진다. 그러므로 이 그래프를 감소함수라 부른다. X 커질 때 Y 작아지면 감소함수. 반대로 얘는 오른쪽 위로 가는 그래프가 되죠. 오른쪽 위로, 오른쪽 위로. 그럼 오른쪽 X 커질 때 위로 Y가 같이 커진다. X 커지면서 Y가 커지는 함수, 증가함수. 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A의 절대값이 크면, K죠, 여기서는. K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원점에서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Y는 X분의 1의 그래프를 그리려면, 뭐 이렇게 그려졌다면, Y는 X분의 10의 그래프를 그리려면 이렇게 옆으로 퍼져나간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바깥으로 원점에서 멀어져서 퍼져나가는 형태의 그래프가 나타난다는 뜻이죠. 자, 이런 것들을 중학교 때 배웠었습니다. 그리고 얘는 그래서 그래프의 전반적인 모양은 원점을 지나지 않는 쌍곡선이었죠. 곡선이 이렇게 대칭 관계로 쌍으로 그려지기 때문에 그래프 이름을 우리는 쌍곡선이라고 불렀었습니다. 원점을 지나지 않는, 정확한 명칭은 원점을 지나지 않는 직각쌍곡선인데 이 쌍곡선이 이제 직각으로 만나고 있기 때문에 직각쌍곡선이라고 부르는데 어쨌든 쌍곡선입니다. 이걸 이제 중학교 때 배웠어요. 그치? 중학교 때 배운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얘를 평행이동한 표준형, 일반형으로 이제 고등학교 과정으로 확장시킨 겁니다. 그럼 배운 대로 합시다. 배운 대로. 일단 칩부터 먼저 써드리고 설명드릴게요. 이 그래프를 만약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하시오. 그러면 X 대신에 X-P, Y 대신에 Y-Q가 대입돼서 마이너스 Q를 우변을 이항하게 되면 이런 모양이 나오죠. Y는 X-P 분의 K 플러스 Q. 이게 분수함수의 표준형입니다. 얘를, 이 쌍곡선 그래프를 X축을 일정하게, Y축 일정하게 평행이동시켰다는 뜻이에요. 되겠니? 자, 이제부터 잘 들어야 돼. 여기까지 사실 중학교 거 공부한 거다. 딱히 뭐 대단할 게 없어요. 지금부터 잘 들어야 돼. 이 분수함수의 그래프가 이게 기본형이죠. 중학교 때는 딱 이 정도만 배웠는데 추가된 내용들이 이제 생깁니다. 고등학교 넘어오면서 이런 것들이 추가됐다고 해도 안 배웠던 걸 배우는 게 아니고 배웠던 것 중에 신경 쓰지 않았던 걸 좀 더 세밀하게 공부하는 것 뿐이에요. 중학교 1학년 때는 이 정도까지만 공부하죠. 근데 고등학생들은 좀 더 보는 관점이 세밀해야 되는다 보니까 좀 더 뚜두두두두 좀 더 본 거예요. 뚜두두두두두. 얘는 근데 왜 점점 내려오는 걸까? 예를 든다면 그림을 하나 예를 들어 그려봅시다. Y는 X분의 1의 그래프를 그리시오.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프를 그리는 방식은 딱히 지금 여러분이 미분을 배운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그래프를 그리는 방식은 점을 집어넣어서 그냥 점의 좌표를 따라 움직이는 것 뿐이에요. 뭐 그려본 적이 없는 그래프는 뭐 우리가 자주 그려보는 게 아니다 보니까 x에 1 집어넣으면 1,1을 지나가고 x에 2를 집어넣으면 2분의 1, 2,2분의 1, 3,3분의 1, 4,4분의 1, 5,5분의 1, 6,6분의 1 여기다 x에다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2분의 1분의 1이니까 2분의 1 역수인 2가 나오죠. 2분의 1,2, 3분의 1,3 그 점을 따라 움직인 겁니다. 따라 움직였더니 이렇게 그려지는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흔히 상식과 논리가 충돌하기 시작해요. 상식은
여기 x값이 점점 커져. 그럼 x가 점점 커지면 x가 커지면 y는 점점 작아지다 보니까 상식은 계속 내려온다는 얘기잖아, 얘가. 계속 내려오다 보면 언젠가는 여기 x축과 만날 테고 혹은 x축 밑으로 내려가기도 하겠죠. 그게 상식인데 논리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x가 무한히 커지지만 여기 이 그래프가 y축에 닿으려면 y축과 만난다는 뜻은 죄송해요. x축과 만난다는 뜻은 y가 0이 된다는 뜻이잖아. 그 뜻이잖아. 근데 이 그래프상 y가 0이 될 수가 없어요. 분자가 1이니까. y가 0이 된다는 뜻은 분수값이 0이 돼야 되고 분수가 0이 되려면 분자가 0이 돼야 되는데 분자가 0이 아닌 상태니까 이 y는 절대 0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점점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하다 보면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하면 점점 숫자가 0.0, 0.0, 0.000, 0.00, 0.00000000 이렇게 무한히 갈 뿐이지 절대로 0이 되지는 않는다는 뜻이야. 그러다 보니까 논리적으로는 이거 x축과 안 만나는데? 이때 여러분이 처음 듣는 단어가 나와요. 그럼 여기는 x축은 이 그래프와 점점 가까워지는 지지만 만나지는 않는 선이네. 그래서 앞으로 그 선을 뭐라 부르냐면 점근선이라고 부르기로 합니다. 점점 가까워지지만 만나지는 않는 선이라는 뜻으로 점근선이라고 불러요. 그럼 x축만 점근선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점근선의 방정식을 쓰라면 이게 하나의 점근선이 되고 그 방정식은 이게 방정식입니다. y는 0. 근데 또 다른 점근선이 하나 더 있어요. 얘도 점근선이잖아. 점점 이 그래프가 y축에 가까워지지만 y축과 만나지 않아. y축과 만나려면 x가 0이 돼야 되는데 이 구조상 분모의 x에 0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x는 절대 0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x는 0이라는 방정식도 이 그래프의 점근선으로 만들어진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때 가장 중요한 점이 나타납니다. 두 개의 점근선이 만나는 교점이 원점인데 이거 알고 보니까 x가 0이고 y가 0이야. 이유는 이렇게 됐기 때문이죠. x가 0이 될 수 없고 y가 0이 될 수 없으니 점근선이 만나는 교점은 이 두 개 x 앞에 y 옆에 그냥 순서대로 갖다 쓴 게 점근선이 만나는 교점입니다. 이거는 단어 자체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점근선의 교점은 0,0입니다. 아셨나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그래프를 배울 때 보면 항상 직선을 제외한 웬만한 그래프들은 중요한 핵심적인 점들이 있어요. 포물선에서 핵심적인 점은 꼭지점이죠. 원에서 핵심적인 점은 중심입니다. 중심. 아셨어요? 그럼 이 분수함수에서 핵심적인 점은 얘입니다. 점근선의 교점. 점근선이 만나는 교점을 기준으로 점근선이 그려져. 점근선이 그려지면서 경계가 구분된다는 뜻이에요. 얘는 절대 여기서 닿을 수 없는 거야. 닿는 순간 죽는 거야. 닿을 수 없고 그 닿을 수 없는 선을 기준으로 그래프가 어느 방향으로 그려질지 분자에 있는 숫자가 양수이면 이쪽 오른쪽 위와 왼쪽 아래, 음수이면 왼쪽 위와 오른쪽 아래쪽을 이렇게 지나가도록 쌍곡선을 그리기 때문에 점근선의 교점이 그래프를 그리는 시작 위치가 된다는 뜻이에요. 아셨죠? 점근선의 교점을 찾는다. 그럼 이 점근선의 교점을 기본형에서 찾는 방식은 어렵지 않습니다. 원래 기본형이 y는 x분의 k꼴이잖아요. 점근선의 교점을 찾는 방식은 분모가 0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점근선의 교점 x좌표가 0, 왜? 이게 될 수 없는 값이니까. 그럼 점근선의 y가 될 수 없는 값은 y도 0이 될 수 없잖아요. 이겁니다. 이게 점근선의 교점을 찾는 방식이고 점근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면 여기다 는 x, 는 y를 쓰시면 점근선이 됩니다. 점근선의 방정식. 는 x라고 되면 x는 0은 y축을 말하는 거고 y는 0은 x축을 말하는 겁니다. 얘네가 점근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죠. 첫 번째 추가되는 첫 번째 개념이 점근선이라는 게 출현한다는 뜻이에요. 그를 통해서 점근선의 교점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점이 나타난 겁니다. 두 번째,
점근선에 교점이 지나는 걸 알았는데 이 그래프를 잘 보니까 얘가 쌍곡선이야 이렇게. y는 x분의 1을 그냥 예를 들어서 봅시다. 쌍곡선이야. 근데 이 쌍곡선을 잘 보니까 약간 얘가 이런 느낌의 대칭이 성립하는 것 같아요. 선을 이렇게 쭉 그려봐요. 이게 누구죠? 그러면 y는 x. 그려봤더니 y는 x를 그냥 접는 선이라고 생각해봅시다. 접는 선. 얘를 기준으로 평면을 접는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 직선의 위쪽 방향에 있는 평면을 이렇게 접어서 내리게 되면 이쪽 그래프와 이쪽 그래프는 완벽히 일치합니다. 아래쪽을 이렇게 접어 넘기면 이쪽이 그냥 위와 완벽히 일치해요. 따라서 이 그래프는 이 그래프 자체가 y는 x에 대한 대칭 관계가 성립합니다. 근데 y는 x에 대한 대칭뿐 아니라 뭐도 성립하냐면 여기 직선에 대한 대칭도 성립해요. 이 직선의 이름이 뭐냐면 y는 마이너스 x입니다. 이 y는 마이너스 x를 접는 선을 생각하고 이 왼쪽 아래에 있는 평면을 접어 올리면 이 그림이 그대로 얘랑 데칼코마니 형태로 접혀서 완전히 포개집니다. 얘도 이렇게 접어서 빡 찍으면 얘랑 완벽히 찍혀서 서로 대칭 형태가 그려진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이 분수함수는 그래프 자체가 대칭성을 띱니다. 그 대칭성이 3개가 존재하는데 일단 직선 2개에 대한 대칭이에요. y는 x 대칭, y는 마이너스 x 대칭. 그리고 나머지 하나 대칭은 이 점에 대한 대칭입니다. 점 대칭. 이 모든 그래프에 예를 들어 이 그래프 위에는 이 점이 있죠. 이 점에 대해서 0,0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시고 그러면 이렇게 뚜두두두두두두두 간 길이만큼 반대로 뚜두두두두 가다 보면 여기 찍혀 있어요. 여기 있는 점은 여기 찍혀 있습니다. 결론은 모든 그래프의 모든 점이 여기 있는 0,0 원점에 대해서 그대로 대칭 관계가 성립해요. 이렇게. 아셨습니까? 이 그래프 이제 지울게요. 설명을 다 했으니까. 자, 추가된 내용 다시 잘 들으세요.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쌍곡선은 딱 요거 그래프의 개형이나 그 다음에 그래프의 증가감소 정도만 배웠는데 이제 고등학교 올라오면 추가로 2개를 배우게 되는데 이 그래프가 점점점 가까워지지만 만나지 않은 점근선이라는 개념과 그 점근선이 만나는 교점인 점근선의 교점을 토대로 그래프를 그리는 연습을 하게 되고 이 점이 가장 중요한 점이 됩니다. 그 다음에 대칭성이라는 게 생기는데 이 그래프 자체가 여기는 이 그래프든 서로 쌍으로 그려지는데 이 그래프 자체가 일단 기본적으로 점근선의 교점 0,0과 그다음 y는 x라는 직선, 그다음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에서 대칭 관계가 성립하는데 책은 이렇게 써져 있지만 너는 이렇게 외우시면 안 됩니다. 책대로 외우시면 안 되고 뭐라고 외우셔야 되냐면 대칭성 분수함수의 대칭성은 3개의 대칭성을 띠게 되는데 첫 번째는 길어도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점근선의 교점에 대한 대칭. 점근선의 교점에 대한 대칭. 두 번째, 기울기가 1이며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에 대한 대칭이에요. 기울기 1이며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에 대한 대칭. 세 번째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며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에 대한 대칭. 이렇게 3가지 대칭성을 띱니다. 저렇게 외우시면 평행이동 냈을 때 관계식을 구하기가 어렵거나 헷갈립니다. 이렇게 헷갈려도 처음에 배울 때는 좀 이게 불편해 보여도 너무 쉽잖아. 0,0 대칭, y는 x 대칭, y는 마이너스 x 대칭. 기본은 이렇게 3개 되는 대칭. 근데 이게 평행이동 되게 되면 이게 복잡해진다고, 이 내용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기억을 해야 돼. 개념은 이게 제대로 되는 개념이니까. 점근선에 대한 교점에 대한 대칭, 기울기 1짜리이며 0,0을 지나는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에 대한 대칭. 기울기 마이너스 1이며 0,0을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에 대한 대칭이 성립한다. 이게 고등학교 때 추가로 배우는 분수함수의 기본적인 성질입니다. 이게 기본 성질이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표준형 그래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고 나면, 남아있는 건 일반형이죠. 그러니까 2차 함수 이렇게 분배해서 그냥 동력끼리 모으면 일반형이에요. 근데 얘는, 일반형 어떻게 만듭니까? 그러면 통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보통 분수식 쓰라고 할 때, y는 오른쪽에 분수식 쓰세요. 그런데 누가 분수식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쓰나요? 보통 이렇게 잘 안 쓰잖아. 보통 분수와 뭘 덧셈하는 경우는 대부분 다 통분해서 하나의 분수를 만들잖아. 그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통분을 합니다. 통분하면 분모는 x에 대한 1차식, 분자도 x에 대한 1차식 꼴로 이렇게 써집니다. 그럼 a, b, c, d 뭐예요? 그러면 이거 통분하면 분모도 1차, 분자도 1차인데 그냥 분모, 분자를 각각 1차식으로 이제 1차식의 모양을 쓴 겁니다. 뭐 대단치 않고요.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아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기본형부터 차례대로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으로 바뀌는 순서는 5분 쉬었다가 설명드릴게요. 기본형부터 갑니다. y는 x분의 2. 그래프는 뭐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 쌍곡선. 이런 느낌이에요. 걔를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3만큼 평이동하시오. 그러면 x 대신에 x 플러스 1, y 대신에 y 마이너스 3을 집어넣어서 식을 정리하면 이런 꼴이 나오겠죠. y는 x 플러스 1분의 2, y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3이 넘어가면 플러스 3 이렇게 될 겁니다. 이게 표준형이에요. 됐니? 그럼 이 그래프를 이제 이 그래프를 그리는 연습해야 돼요. 이 그래프를 그리려면 포물선을 그리려면 꼭지점이 필요하고요. 일단 먼저 꼭지점이 필요해요. 원을 그리려면 중심이 필요합니다. 분수함수 그래프를 그리려면 아까 말한 점근선의 교점이 필요합니다. 그럼 점근선의 교점을 찾는 방식은 분모가 0이 될 수 없죠? 그 0이 될 수 없는 값이 점근선의 교점의 x좌표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1, 점근선의 교점을 찾으려면 마이너스 1,라는 x좌표를 가질 수가 없고, 그리고 분자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분수는 0이 될 수 없고, 더하기 3하면 이 y값은 3이라는 값을 가질 수 없어요. 이 뒤에 있는 숫자. 이 숫자를 y가 가질 수 없는 값이 되는 겁니다. 이 분수가 0이 될 수 없고, 그럼 0이 될 수 없는 값에 3을 더하면 3이 될 수 없겠죠. 그래서 y는 3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점근선의 y좌표가 3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점근선의 교점을 찾고 나면 그 다음은 점근선의 방정식은 아주 쉽습니다. 여기다 는 x만 쓰시고 여기다 는 y만 쓰시면 이게 점근선의 방정식이 됩니다. 이 점근선의 방정식을 그립니다. x는 마이너스 1, 원점을 기준으로 왼쪽 한 칸 가 있는 직선, y축 평행한 직선. 이게 x는 마이너스 1이에요. y는 3, 원점을 기준으로 위로 위로 3칸 가 있는 x축 평행한 직선. 이게 y는 3이에요. 그들이 만나는 교점에 누가 있냐면 점근선의 교점인 여기 마이너스 1,3이 있습니다. 걔를 기준으로 분자값을 보니까 분자가 양수죠? 그치? 여전히 이쪽 방향으로 지난다는 얘기죠. 오른쪽 위와 왼쪽 아래. 근데 기준이 이제는 원점이 아니고 얘가 기준이에요. 얘를 기준으로 오른쪽 위와 왼쪽 아래를 지나니까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라고 예상을 하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네,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네, 어려울 게 없겠죠? 구하는 방식만 알고 그래프는 대략 그리시면 되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그래프 그릴 때 이제 가끔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다가 이렇게 들어 올리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구부러지면 안 됩니다. 점점 여기는 x축이랑 y축에 붙어가는 형태로 그려야 돼요. 그렇게 그려야지만 끝에서 막 꼬부라진다거나 이러시면 안 되는 거니까요. 자, 이렇게 점근선의 교점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려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형은 별거 없다는 얘기죠. 이거 통분하시면 됩니다. 그럼 얘를 통분하면 y는 x 플러스 1분의 2 더하기 x 플러스 1분의 저게 답이 3이 나오려면 분모의 3배가 될 분자에 올라가 있어야 약분되면 3이 남겠죠. 이거 붙이는 겁니다. y는 x 플러스 1분의 3x 플러스 3
플러스 2 플러스 5 이겁니다. 이게 일반형입니다. 일반형 그래프를 그리시오. 그러면 이거죠. 뭐 표준형과 똑같은 그래프인 거니까. 통분만 했을 뿐이 두 그래프는 똑같은 거기 때문에 얘를 그리라는 얘기는 이렇게 그리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어렵습니까? 됐지? 근데 항상 우리가 이렇게 그래프를 배우고 나면 제일 이제 그래프의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이렇게 단계별로 하면 얼마나 좋아. 제일 처음에 기본형 보여주고 평행등대에서 관계식 써주고 대략 그래프 그릴 수 있고 얘를 이제 이렇게 통분해서 이거구나. 얘 그래프를 그리려면 뭐 미리 그려놓은 게 있으니까 이거요 라고 하면 되는데 이제 이게 싹 다 안 나오는 거죠. 싹 다 안 나오는 겁니다. 이 그래프를 그리시오. 이게 문제잖아요. 이 차함수도 이런 게 문제였잖아.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 플러스 4의 그래프를 그리시오. 이건 다 정리해서 마지막 결론이 이렇게 났다는 거잖아. 그럼 이 그래프를 그리려면 꼭지점 좌표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차함수의 이 일반형은 꼭지점 좌표를 쳐다본 데서 나오는 건 아니라는 얘기지. 방법은 두 가지. 이걸 완전 제곱식 정리해서 1차함계수의 반의 제곱이 상수 플러스 1 필요하죠? 4에서 1 빼앗다 생각하면 뒤에 3 남아요. 완전 제곱식 x-1의 제곱 더하기 3 꼭지점 좌표가 1,3 이렇게 해서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을 그리시는 거죠. 1,3이 꼭지점이며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 여기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 이렇게 그리면 돼요. 그럼 꼭지점 찾고 나면 아래로 블록하던 거와 그 다음 축은 저절로 나타나죠. x는 1이 축이 되고 1의 왼쪽 x가 1보다 작을 때는 그래프가 감소 1의 오른쪽 x가 1보다 클 때는 그래프가 증가 뭐 이렇게 이제 찾으시면 되는 거고요. y값 범위는 항상 지역의 범위는 늘 3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만들어진다. 뭐 이런 것처럼 근데 이렇게 해서 꼭지점 좌표를 구할 수도 있지만 공식을 이용할 수도 있죠. 꼭지점 좌표 구하는 공식 뭐였어요? 이거 외워야 된다 했다. 이차함수의 꼭지점 좌표 구하는 공식 모르겠으면 근해 공식 앞대가리 외우면 된다고 그랬잖아. 마이너스 2의 분의 b 콤마 그때 y값 여기다 집어넣어요. 마이너스 2a 2차함계수 1분의 b 마이너스 2 그럼 약분하면 1, 여기다 이제 그때 y값이라는 얘기는 1을 저기다 집어넣으라는 얘기죠. 1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1 더하기 4 3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일반형이 완성된 형태다 보니까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나온 경우가 많다 보니 꼭지점 좌표를 몰라서 그래프를 해석하려면 다시 표준형으로 바꾸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분수함수가 이게 가장 일반적인 모양이잖아. 중간 과정 다 보여주고 넘어오지는 않는다는 뜻이에요. 결론만 딱 보여주고 이 그래프를 그리거나 이 그래프에 대한 성질을 파악하랍니다. 그럼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건 분수함수인 건 알겠지만 분수함수의 가장 중요한 점이 점근선이 만나는 교점이란데 난 이거 쳐다보니까 얘는 점근선의 교점이 어디 있겠구나라는 게 눈에 안 보이잖아. 다 이렇게 섞어놨기 때문에 다시 거꾸로 올라가야 돼요. 연어가 강물을 막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다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이거는? 이거는 어떻게 표준형 모양이니까 이런 꼴로 y는 x-p 분의 k 플러스 q 이 꼴로 만들어야 되는 뜻이죠. 이런 꼴을 어떻게 만듭니까? 만들려면요 첫 번째 단계는 분모랑 똑같은 분자를 둡니다. 분모랑 똑같은 분자를 둡니다. 단 얘는 x 앞에 3이 곱해져 있잖아요. 그럼 분모에 똑같은 분자를 뒀을 때 이게 3x가 돼야 되니까 그 분자에다 3을 곱해요. x에만 곱하지 않고 전체에다 3을 곱해요. 그럼 분배되면 3x가 나오죠. 근데 문제는 분배되면 3이 나오는데 얘는 5잖아. 뒤에 2가 더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는 찢습니다. 분수를. 요렇게 하나 찢는데 앞에서 찢은 거는 이게 x 플러스 1이 약분이 되지만 얘는 약분이 안 되거든요. 약분이 안 되는 것부터 먼저 쓰는 게 유리합니다. x 플러스 1분의 2 이렇게 쓰시고 이렇게 찢을 땐 약분되면 뒤에 플러스 3이 남겠죠.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바꾸고 나면 이제 분수함수의 표준형이 됐죠. 그러면 분모가 0이 될 수 없으므로 분모가 0이 되면 x가 표 마이너스 1, 그때 뒤에 붙어있는 상수값 3
아, 얘가 점근선의 좌표가 되는구나. 점근선의 교점의 좌표. 마이너스 1, x값 마이너스 1, y값 3. 이거 원점. 얘를 기준으로 분자값, 얘도 중요한 역할이죠. 분자가 양수네? 그럼 이쪽 방향. 아, 이렇게 그리면 되겠구나. 이 그래프는 지나지 않는 사분면이 4사분면은 지나지 않는다가 되는 거죠. 아셨습니까? 네. 이런 방식. 근데 또 어떤 교재는 이렇게 설명도 해요. 저거 찾기 위해서 이렇게 분모와 똑같은 분자를 두고 개수를 여기 맞추어서 정리해준다 할 수도 있는데, 어떤 교재는 분자를 결국은 분모로 나누라는 뜻이기 때문에 나눕니다. 우리가 다항식 나눌 때 배웠잖아요. 1차를 1차로 나눌 수 있고, 나눌 때는 몫은 이 개수만 맞춰주면 되니까 3을 분배합니다. 3x 플러스 3. 위에서 아래를 빼요. 2가 남죠. 얘가 어디로 가는 거냐면 뒤에 상수로 갈래고, 얘는 약분되고 남아서 뒤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몫이라 몫과 이게 몫 부분은 약분되고 이 3이 남아서 뒤로 3이 몫으로 있어서 뒤로 떨어져 나가고, 얘가 분자로 가는 거예요. 당연히 얘가 분모를 보죠. 얘로 나눴으니까 얘가 분모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로 써주면 돼. 그래서 y는 일단 x 플러스 1 써지고, 분자는 여기 나머지 2, 뒤에는 상수는 플러스 3. 이렇게 바꿔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떤 게 더 편하다 판단되면 그 방법대로 해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연습해 봅시다. 다시. 몇 번 연습하면 금방 돼요. y는 x-4분의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자, 다음에 그래프를 그리고 뭐 내용을 파악하시오. 이것만 봐서는 모르겠죠? 분수함수의 일반형이라 일반형 쳐다본다고 해서 뭐가 나오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표준으로 바꿉니다. 첫 번째 방식은 y는 분모랑 똑같은 분자를 둡니다. 그 개수를 맞춰야 되니까 가로치고 개수를 곱해줘요. 마이너스 2. 분배합니다. 마이너스 2x까지 나오죠? 근데 플러스 1이 나와야 되는데 플러스 8이 나오죠? 7을 빼야 됩니다. 이렇게. 그 찢습니다. 이렇게 찢고 이렇게 찢습니다. 그럼 y는 x-4분의 마이너스 7. 물론 이 마이너스는 상황에 따라 앞으로 내려줘도 괜찮아요. 여기는 약분되고 이렇게 약분되고 뒤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겠죠. 따라서 점근선의 교점은 분모가 0이 되는 값 4, 그때 뒤에 붙어있는 상수값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방식이고, 두 번째 방식은 직접 나눗셈 하시는 거예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1 x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로 곱해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8 위에 4를 뺍니다. 마이너스 7. 그럼 얘가 분자, 얘가 분모, 뒤에 분수 뒤에 붙어있는 상수. 이걸 맞췄으면 이렇게 나와요. 됐니? 그럼 남은 거는 이제 그래프를 그리면 됩니다. 점근의 교점을 알았잖아요? 그러면 x는 4, 이게 점근선의 방정식. y는 마이너스 2, 이게 점근선의 방정식. x는 4, 여기쯤에 있어요. 여기 4를 지나가겠죠? x는 4. y는 마이너스 2, 밑으로 두 칸 내려가죠? 이렇게. 여기 마이너스가 있을 겁니다. 얘가 원점이고요. 이렇게 그려졌죠? x축, y축. 그리고 이제 분자값을 보니까 분자가 음수네요. 이거보다 작습니다. 그럼 이 하늘색 선을 기준으로 왼쪽 위 부분과 오른쪽 아래를 지나가요. 근데 오른쪽 아래를 그릴 때는 별 문제 없습니다. 딱히 걸릴 게 없으니까요. 근데 왼쪽 위를 그릴 때는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점을 기준으로 좀 퍼져서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1, 2, 3, 4를 다 지나갑니다. 근데 만약 이게 원점을 통하면서 이렇게 지나간다면 1, 4분면 지나가지만 2, 4분면 안 지나갑니다. 3, 4 지나가고 4, 4. 2, 4를 안 지나가요. 혹은 이게 x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려온다면, 이게 원점 밑으로 쭉 내려온다면 역시나 원점도 통과하지 않으며 1, 4, 3, 4, 4, 4만 지나는 그래프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별 문제 없어요. 여기에 그래프를 그릴 때 어떻게 그리냐에 따라서 지나는 4분면이 달라지니까 이쪽 그래프는 좀 더 세밀하게 그려줄 필요 있어요. 근데 여기를 어떻게 그리지? 고민할 거 없어요. 잘 봐. 아까
이렇게 지날 때와 이렇게 지날 때 차이점은 뭐냐면 이 직선이 y축과 만나는 교점이 어디 있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결론은 y절편의 위치를 찾아주면 이 그래프가 어디를 지나는지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y절편 찾을 때는 일반형, 2차함수도 그렇잖아. 2차함수도 일반형보다, 그러니까 표준형보다는 일반형이 y절편 찾기가 편해. 이게 y절편이잖아. 또 y절편 찾을 때는 일반형이 더 유리합니다. 얘가 더 유리해요. x에 0 집어넣으면 이거 없어져요. 그럼 마이너스 4분의 1, 음수란 얘기잖아. 여기를 지나간다는 얘기죠.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리라 예상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그래프의 대칭 관계로 뭐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약간 대칭스럽게 이렇게 그려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지나지 않는 사분면은, 이 사분면은 안 지나간다가 되죠.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여기 있는 x는 4를 기준으로 x가 4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오른쪽 위로, 얘도 4보다 오른쪽도 이렇게 오른쪽 위로, 그래프가 오른쪽 위로 가는 증가함수가 됩니다. 이 그래프 전체적으로 그래프가 증가함수가 된다는 얘기죠. 알겠니? 근데 봐봐. 이 똑같은 문제를 여기다 쓸게요. 이 똑같은 문제를 EX 마이너스 4Y 플러스 XY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줍니다. 예전에 모 고등학교에서 출제된 적이 여기 근처는 아니고 다른 어떤 지역에 있는 모 고등학교 출제된 적이 있는데 다음을 만족하는 XY의 그래프가 지나지 않는 사분면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학생들이 당황스러운 거죠. 저런 건 그려본 적이 없거든. 기껏해 X1차, Y1차, 직선. X2차, Y1차, 포물선. X2차, Y2차, 원. 정도만 그려봤지. 저런 거는 내가 생전 본 적이 1차도 아니잖아. 여기 X가 2차가 있거든요. 저런 건 생전 본 적이 없다 보니까 저거 뭐예요?가 되는 거죠. 이게 뭐냐면요. 그래프를 테니까 이 식을 Y로 정리하기 위해서 Y가 있는 것끼리 묶어봐요. 이렇게. 그럼 얘네들이 Y의 동량이 됩니다. X-4, Y. 넘어갑니다. Y 없는 거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양변을 이걸로 나눕니다. Y는 X-4분의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여기 있어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주면 우리가 배운 대로, 지금 배우지 얼마 안 왔지만, 그래도 공부하다 보면, 저거는 우리가 이제 많이 익숙해질 텐데, 이건 익숙하지 않은 거죠. 무슨 말이야, 이게? 이게 뭐죠? 가 돼서, 이 그래프가 지나지 않는 사분면 구하시고 그러면, 별 이상한 짓을 합니다. 근데 알고 보니, 정리해서, Y로 식을 썼더니, 분수함수구나. 표준이 이렇게 되네. 지나는 사분면. Y절편 위치 찾으면 좀 자세히 그려보니, 이렇게. 여기는 안 지나가네. 이 사분면은 지나지 않는다가 성립하는 문제가 되죠. 됐습니까? 되시겠죠? 네. 자, 이제 마지막 잘 보세요.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웬만큼 다 하신 거니까 Y는 다시 한번 Y는 뭐가 좋을까요? 아무나 할게요. 그냥 쉬운 걸로. 아직은 연습이 덜 돼 있으니까. 자, 주어져 있는 그래프의 성질을 파악하시오. 그럼 이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되니까 역시나 표준형 바꾸는 연습을 해야 되죠. Y는 X-1. 똑같은 분자를 씁니다. 계수 맞춰야 되죠? 마이너스 붙입니다. 플러스 1인데 플러스 2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 플러스 1이 붙어요. 이렇게. 그럼 Y는 찢습니다. 안 찢어진 것부터 먼저 이렇게. 찢어진 것 마이너스 1. 그림을 그립니다. 점근선의 위치는 X는 1, Y는 마이너스 1. 여기. 찾는 방식은 분모와 0이 될 수 없으므로 이게 0이 되는 x값 1, 그때 뒤에는 상수값 이렇게.
그럼 점근선의 방정식은 여기다 x는 하고 쓰고 y는 하고 쓰시면 점근선의 방정식. 그리면 이렇다라는 거죠. 근데 방향은 이게 1이니까 양수, 그럼 오른쪽 위와 왼쪽 아래. 여기도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죠. 그냥 적당히 그리시면 돼요. 여기서 뭐 얼마만큼의 공률로 그려야 됩니까? 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프를 그리라는 문제는 시험에 출제되지 않고 그려져 있는 걸 보고 판단하는 문제가 시험에 출제되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는 딱히는 지나는 사분면 이런 게 문제가 되지 않죠. 어디 걸리는 게 없으니까 그냥 적당히 그리시면 됩니다. 이게 그려놨어요. 여기까지 하시면 아까 연습한 대로 됐죠. 근데 만약 문제가 다음 그래프의 대칭성을 조사하시오. 그럼 세 가지 대칭이라고 그랬죠? 첫 번째 뭐 대칭? 아니, 그건 기본형일 때고. 그치, 점근선의 교점. 1,-1에 대한 대칭.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한 대칭이 성립한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나요? 기울기 1이며 이 점을 지나는 직선. 그래야 이해가 빠르다고 그랬죠? 그럼 기울기 1이면서 이 점을 지난다는 뜻은 y에서 지나는 y좌표 빼주시고, 기억나시죠? 기울기 1, 가로 x에서 지나는 x좌표 빼주시고, 이러면 관계식이 만들어져요. 정리해보면 y는 x 마이너스 1, 이게 플러스 1이 넘어가면 마이너스 2가 되죠. 이렇게. 알고 보니까 이 직선이에요. 이렇게. 이 직선의 이름이 얘입니다. y는 x 마이너스 2. 두 번째, 기울기 마이너스 1이면서 이 점을 지나는 직선. 이거 여기는 그러면 딴 거 다 똑같고 여기다 마이너스 1만 쓰시면 돼요. 결국은 플러스 마이너스 1 성립한다는 얘기죠. 플러스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따로따로 계산하시면 돼요. 그럼 y는 마이너스 x, 얘는 플러스 1, 얘도 분배하면 플러스 1 없어지겠죠? 이게 네, 됩니다. 결론은 이렇게 지나간다는 뜻이죠. 이렇게 지나간다는 뜻이에요. y는 마이너스 x.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직선에 대한 대칭 관계가 성립합니다. 아셨죠? 네, 이렇게 네, 대칭성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맞니? 자, 그럼 표준형은, 일반형은 참 쓰잘데기 없는 식입니까? 하면 그렇지 않잖아요. 이차함수도 이랬잖아. 이런 것들. 이차함수 일반형. 참, 꼭지점의 좌표를 모르기 때문에 얘는 우리한테 불편한 식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얘도 은근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일단 첫 번째 가장 쉬운 거는 y 절편값을 금방 알 수 있다는 거. 두 번째는 이 식을 인수분해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x 절편값을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 마이너스 2,0과 4,0. 그래프 그릴 수 있어요. 아래에 블록한 포물선이에요. 근데 x축 어디서 만나죠? y가 0일 때 x값. 마이너스 2와 4. 그럼 축은 당연히 중간에 있겠죠. 4와 마이너스의 중점. 둘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1. x는 1이 네, 축입니다. 그럼 축을 알았으니까 y는 x-1의 제곱으로 가겠죠. 뒤에는 상수는 1 집어넣어서 나오는 꼭지점이 y좌표니까 일단 1 집어넣으면 돼요. 일단 1 집어넣으세요. 여기다 집어넣어도 되고 1, 마이너스 3, 1, 3, 마이너스 9. 꼭점 좌표는 1, 마이너스 9. 꼭 이렇게 완전 제곱식 안 묶어도 돼. 절편을 알면, 특히 x절편을 알면 그래프가 지나는 x축의 위치를 찾아낼 수 있으며, 그리고 그 위치를 가지고 가운데 축을 통해 이렇게 간단하게 표준으로 바꿀 수도 있는 겁니다. 그 y절편의 위치는 y축이 여기 있다는 얘기죠. y축이 여기 있어요. 이게 원점이고, 여기 y절편의 위치가 마이너스 8입니다. 꼭지점의 y좌표와 y좌표는 다르다. 다른 의미죠. 그러니까 이차함수도 사실은 일반형에 은근히 쓸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꼭지점을 모르기 때문에 약간 미음토리 바뀐 게 없잖아. 있긴 있는데 일반형 자체로 굉장히 의미가 짙은데 분수함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수함수의 일반형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모양 이렇게 되겠죠. y는 뭐 x-1분의 2x 플러스 4, 2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x 플러스 3 뭐 이렇게 썼다고 칩시다. 잘 봐야 돼. 또 한 번만 더 합시다. 약간 지겨울 수도 있지만 한 번만 더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분자와 똑같은 분모와 똑같은 분자를 쓴다. 개수를 맞춰야 된다. 마이너스 2.
분배한다? 플러스 1인데 플러스 3이 있으니까 플러스 1이 필요하다. 그럼 쪼갠다. x-1분의 1 마이너스 2. 됐습니까? 그러면 따라서 가장 중요한 점은 점근선의 교점. 그 점근선의 교점은 1, 마이너스 2. 대칭성은 1, 마이너스 2에 대한 대칭, 그 다음에 y 플러스 2는 기울기 1, x 마이너스 1, 이 직선에 대한 대칭. y 플러스 2는 기울기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1에 대한 대칭. 이렇게 되면 점근선과 그 다음에 대칭성에 대해서 다 설명이 된 겁니다. 됐니? 됐죠? 그러니까 이 일반형은 표준을 거쳐서 이렇게 와야 되잖아? 중요한 점근선의 교점이라든지 대칭성. 근데 사실 점근선의 교점만 구해주면 대칭성은 저절로 구해졌다 봐도 무방해요. 이 개념만 이해를 하고 있으면. 처음 갖다 베끼면 되고 기울기 1자리에 마이너스를 갖다 붙여서 직선 만들면 되는 거니까. 결국은 얘를 아느냐가 핵심이거든. 점근선의 교점을 정확히 알 수 있느냐. 근데 점근선의 교점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표준형을 자꾸 연습을 해서 끌어와야 되는데 사실 잘 보시면 저 일반형을 또 역시나 뚜두두두두두 잘 보세요. 그러면 이게 보입니다. 얘가 보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이죠? 분모는 너무 쉽게 보여요. 분모가 0이 될 수는 없잖아요. 분모가 0이 되는 x값이 점근선의 교점의 y, x좌표 1. 이건 금방 알겠고. 그리고 마이너스 2가 어디 있는 거죠? 여기 있는데. 0인가요? 아니요. 이거. x 개수분의 x 개수. 어차피 이거 x 개수를 약분돼서 뒤에 마이너스가 남을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x 개수분의 여기는 x 개수. 이게 그대로 여기로 넘어온 겁니다. 이렇게. 그 일반형에서 이 선생님은 이 공식을 물론 없는 단어지만 니은자 공식이라 불러요. 분수함수의 일반형에서 점근선의 교점을 구하는 공식. 이게 딱 니은자처럼 생겼잖아. 니은자. 분모가 0이 되는 x값. 그 다음에 x 앞에는 개수. 그걸로 점근선의 y좌표를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 점근선의 교점이 점근선의 교점만 알고 싶다면 혹은 점근선의 교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이런 대칭성에 관련된 내용만 알고 싶다면 간단히 말하면 그래프가 굳이 필요 없다면 굳이 필요 없다면 그때는 니은자 공식 쓰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프를 그릴 필요 없으니까. 분모가 연된 x값 1, 그때 x 앞에 있는 개수의 비율 1분의 마이너스 2. 다 이렇게. 점근선의 교점 찾고 나면 갖다 붙이면 된다고 했잖아. 이거 자체가 대칭. 그 다음에 기울기 1자리, 기울기 마이너스 1자리 갖다 붙이면 대칭성까지 나타나니까요. 아시겠어요? 근데 만약 그래프를 그려야 돼. 그러면 이걸 하셔야 되죠. 왜요? 분수함수는 그래프를 그릴 때 가장 중요한 게 점근선의 교점인 건 맞는데 이게 필요해, 이게. 얘가 필요해. 이게 필요해요. 이게 양이냐 음이냐 따라서 양이잖아. 그럼 어느 쪽 사분면을 지나갈지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쟤가 필요해. 물론 나중에 쟤마저도 구할 수 있는 뭐 편법 아닌 편법이라 말하기 그렇지만 쟤마저 구할 수 있는 패턴이 있긴 있는데 지금은 굳이 거기까지는 하지 맙시다. 네. 왜냐면 지금 여러분은 그림을 그려야 되는 연습을 시켜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가르쳐주면 그림 그리는 연습 이렇게 뭐 표준형 바꾸는 연습을 안 하고 그냥 찰칵 이게 뭐 문제를 풀어가다 보니까 뭔가 식을 정리하는 구조가 좀 올바르지 않아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까지 구할 수 있는 방식은 나중에 또 우리가 추가로 이 공부를 또 다시 재반복할 테니까 그때 설명드릴 테니 지금은 이 정도만 아셔도 충분히 잘하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되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표준형과 일반형에 대해서 다 설명드렸어요. 그럼 여기 있는 내용은 이제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다 설명드린 겁니다, 이게. 다 설명드린 거예요.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다 설명드렸습니다, 이것도. 지금. 여기까지 다 설명한 거예요. 최대 최소는 이거는 너무 쉬운 거예요, 사실. 이거 너무 쉬운 건데, 자. 이거.
다음 그래프의 최대 최소를 구하시오. 중요한 거는 일단 점근선의 교점을 찾아야 되죠. 가장 중요한 점이니까. 니은자 공식 2,2 됐니? 됐어? 근데 x값 2가 이 범위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지. 안 들어가면 x값 3, x값 6을 집어넣어서 큰 값이 최대, 작은 값이 최소예요. 어려울 게 없다고요. 최대값은? 최소값은? x에 일단 3 집어넣어봐. 여기다 3 집어넣어요. 그럼 y는 1분의 236 빼기 2, 4. x에 6 집어넣으면 y는 4분의 262 빼기 10, 2분의 5. 얘가 더 크네? 이게 최대값. 얘가 최소값. 이렇게 됩니다. 왜요? 왜 이렇게 쉬워요? 분수함수도 가운데 뭔가 지나지 않는 경계선이 있을 뿐이지 그래프는 어차피 이거야. 계속 증가하거나 아니면 계속 감소하거나. 그래프가 단조롭게 증가하거나 단조롭게 감소하는 그래프다 보니까 양쪽 끝값을 집어넣으면 그냥 두 개 중에 큰 게 최대, 작은 게 최소예요. 그럴 수밖에. 범위를 집어넣었어. 두 개 중에 큰 게 최대, 작은 게 최소. 양쪽 끝에서 답이 나온다니까. 이런 그래프야. 상관없어요. 범위를 쪼개다 보면 양쪽 끝에서 답이 나와. 이게 제일 작고 얘가 제일 크니까. 구조가 그렇게밖에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점근선의 교점 x좌표를 보고 그 x가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 보고 판단해서 양쪽 끝을 집어넣어서 최대 최소를 찾으시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가끔 그러면 점근선의 교점 x좌표가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들어가면 그때는 예를 들어서 내가 그렸던 이 그래프에 이 범위가 얘가 아니야. 얘가 아니고 1보다 커나왔고 x가 3보다 작거나 같을 때 만 이렇게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림을 그려도 돼요. x-2 x-2 2배 2x-4 플러스 2가 필요하죠. 쪼개죠. y는 x-2분의 2 플러스 2 이렇게 돼요. 되겠습니까? 네. 알겠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그림을 그립니다. 2,2 2,2 이쪽으로 이쪽 그릴 때 좀 주저스럽죠? 위로 가야 될지 밑으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질환 사분면이 달라지니까 지금은 최대 최소 구하는 겁니다. 몇 사분면 지는지를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 적당히 그려. 적당히 그냥. 적당히 그리시면 돼요. 근데 범위를 보니까 1부터 3까지야. 1부터 여기가 x값 1이죠? 1부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그려져요. 그래프가. 3까지. 여기 3 있겠죠? 쭉 그려옵니다. 최대값 얼마? 없어. 왜? 계속 올라가잖아. 그치? 계속 올라가잖아. 지금 그래프가, 실제로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보이지 않는, 점근선은 보이지 않는 거다, 실제로는. 안 보이는 거야. 근데 우리가 그림을 그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려놓고, 이 점근선을 그려놓고 그려야 이해가 편하니까 그리는 것 뿐이지, 실제 그래프를 그리면 점근선은 안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있는 중이라고, 이렇게. 이렇게 되고 있는 중이야. 최대값 없어. 최소값도 없어. 못 구해. 이해되니? 그래서 최대치수 문제를 풀 때 이게 점근선의 교점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들은 잘 안 내. 최대치수 못 구하니까. 아셨죠? 그래서 이건 굉장히 쉬운 파트예요. 어려울 게 별로 없는. 구간을 딱 잘라서 그리면 되는 그런 그림. 자, 그런데 잠깐만요. 여기 하나 빠졌어요. 여기에 마지막에 요거 하나, 여기 빈자리 어딘가, 여기 최대치 빈자리 많죠? 여기 빈자리 어딘가에 이걸 하나 써놓으세요. y는
cx 플러스 d분의 ax 플러스 b. 이게 뭐죠? 네, 분수함수의 일반형입니다. 일반형. 자, 일반형, 이게 함수 f야. 저 분수함수를 함수 f로 합시다. 그래서 분수함수 f의 역함수를 구하라면 이게 공식이 있어요. 잠깐 보여줄게. y는 x-1분의 마이너스 2x 플러스 2x 마이너스 3. 뭐 이렇게 돼 있다고 칩시다. 네. 이 함수가 함수 f예요. 그럼 그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라면 x가를 뒤바꿔야 되죠. y가 x로 바뀝니다. x는 y로 바뀌어요. 식이 너무 어렵지 않나요? 아니에요. 이 식을 y로 정리하기 위해서 양변에 y-를 곱해요. 그럼 얘는 x, 이게 여기 곱해지니까 분배되겠죠? xy-x는 2y-3이 되고, 뭐 해야 되냐면, y는 y끼리, y 없는 거는 y 없는 끼리 모아야 돼요. 이항을 합니다. 얘가 1로 넘어가고, 얘는 y가 없으니까 1로 넘어가요. 이렇게 되겠죠? y끼리 모아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함수 f의 역함수식을 구해보면 y는 x-2분의 x-3 이렇게 됩니다. 자, 두 개의 관계식을 잘 비교해 보세요. 이게 연관성이 있어요. 저 분수함수의 일반형에 역함수를 구하면 이렇게 된대. 어떻게 된 거죠? 규칙을 파악해 보세요. 규칙을. 일단 당장 눈에 보이는 규칙. 숨은 그림 찾기. 안 바뀐 건 뭐예요? 여기는 안 바뀌었네. 그렇지? 그럼 이 분수함수의 역함수를 구할 때 여기는 안 바뀌어요. 네. 뭐가 바뀐 겁니까? 여기는 x도 안 바뀌었잖아. 똑같이 x 써 있으니까. 근데 여기 있던 2가 밑으로 내려간 것 같고, 아래 있던 1이 마이너스 1이 위로 올라온 것 같은데 단순히 자리만 바뀌었다 보기에는 부호가 안 맞죠. 위에 있던 플러스 2가 내려오면서 마이너스 2, 아래쪽에 있던 마이너스 1이 위로 올라가면서 플러스 1. 얘네 자리가 바뀌면서 부가 반대로 바뀌나 봐. 얘네가 누구예요? A와 B, A와 D. 얘가 자리가 바뀌면서 부가 반대로 바뀌나 봐가 성립하는 겁니다. 선생님, 이거 우연의 일치 아니에요? 아닙니다. 항상 저렇습니다. 항상 이렇습니다. 그래서 주어져 있는 분수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라면 이제 앞으로는 이러한 과정은 안 합니다. 물론 재미삼아 연습할 수는 있겠지만 안 합니다. 공식이 있는 걸 뭐 하려고 저렇게? 굳이? y는 3x-5분의 마이너스 4x 플러스 7 다음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시오. 그럼 어떻게 되죠? 얘는 건들지 마세요. 얘네가 위아래 자리 바꾸면서 부호가 반대로 5x 플러스 4 이렇게 되면 돼요. 근데 가끔 보기를 봤더니 이 답이 없어. 선생님 역함수를 구했는데 왜 이 답이 없죠? 물론 역함수, 이게 표기는 역함수를 했는데 나중에 통칭할 때 이게 역함수 이렇게 없애면 됩니다. 이렇게. 어차피 역함수를 구해놓은 거니까. 이 답이 없어요, 선생님. 이 답이 없는 경우는 뭐 하는 거냐면 분수에다가 여기 음수 붙이면 여기 음수 붙였을 때 서로 같은 분수가 되죠. 분배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7 이 답은 있을 겁니다. 이게 있든지 이게 있든지 둘 다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엄밀히 놓고 따지면
최대한, 이 역함수가 될 최대한 간단한 식은 이 식이야. 이 식인데, 가끔 이게 나오기도 해. 얘네가 바꾸면서, 왜 맨날 우리만 일하는 거야? 왜 니네는 놀아? 왜 우리만 일해? 알겠어. 그럼 우리도 일할게. 대신, 자리 바꾸는 거는 중요한 일이니까 자리는 니네가 바꿔줘. 부호는 우리가 바꿀게가 돼요. 부호는 우리가 바꿀게. 자리는 니네가 바꿔줘. 이해됐어요? 아까 처음에는 얘네가 자리도 바꾸면서 부호도 두 행동을 두 개를 했던 거예요. 자리 바뀌면서 부호도 반대로. 근데 이번에는 자리만 바꾸고 부호는 얘네가. 하지만 둘은 같은 겁니다. 왜죠? 여기에 음수를 붙여서 분배하면 얘가 되고요. 여기에 음수를 붙여서 분배하면 얘가 됩니다. 결론은 같은 식이란 얘기죠. 그 답이 혹시 보통은 이거 위주로 답이 잘 나와 있는데 없으면 그때는 또 이 답의 역함수 구했어. 이 답을 찾았어. 없어? 없다고 해서 또 이렇게 또 따로 하지 말고 그냥 여기 분모에 음 붙이고 분자에 음 붙여서 분배하면 그게 새로운 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역함수를 빠르게 구하실 수 있다. 자, 이러고 나서 이제 과제할 때 하나의 팁입니다. 분수함수의 일반형 문제 풀 때 있죠. 빨리 판단하셔야 돼요. 빨리. 어떨 때는 이거를 표준형을 바꾸어서 아까 우리가 낱낱이 계산하던 죠. 표준형을 바꿔 써야 되고 어떨 때는 니은자 공식으로 빠르게 해야 될 때가 있는데 어떨 때로 했죠? 니은자 공식으로 빠르게 할 수 있는 거는 점근선의 교점을 찾을 수 있고 그걸 토대로 대칭성을 조사하고 싶을 때.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그래프에 대한 성질은 몰라도 돼.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졌는지, 어느 방향 그려졌는지는 필요 없을 때. 그냥 순수하게 점근선의 교점을 물어봐. 다음 그래프의 점근선의 교점을 찾으시오. 라든지 아니면 점근선의 방정식을 찾으시오. 혹은 대칭성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 정도 문제에서는 굳이 얘를 이렇게 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니은자 공식으로 문제 푸시면 됩니다. 니은자 공식은 분모가 0이 되는 x값. 컴마 여기 x 앞에 있는 개수 c분의 a. 알았어요? 니은자 공식은 마이너스 c분의 d, c분의 a. 이거죠. 이게 니은자 공식이에요. 근데 난 어쨌든 이거 그래프를 알아야 돼. 그래프 그려야 돼. 그러면 이걸로 가야 돼요. 한동안 이걸로 연습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뒤에 문제 푸실 때도 요거 두 개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어떤 거는 표정으로 좀 귀찮지만 쭉 식을 써가면서 그래프를 그리고 풀어야 될 문제. 어떨 때는 그래프이 없어. 이 정도만 알면 돼. 그래프는 없어도 될 것 같아. 그러면 니은자 공식으로 가시면 됩니다.